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로즈 트레이 테크닉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한 게 요즘 새로 나온 임프레션 코핑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픽업 타입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많은 경우에 이 픽캡 임프레션 코핑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장점을 모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픈 트레이 테크닉의 정확도를 가져오려고 했고, 클로즈 트레이 테크닉은 트레이에 구멍을 뚫을 필요도 없고 또 직원이 실수할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쉽고 개구량이 부족한 최후방 구치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 코핑을 구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세트를 구입하게 되면 좀 개수가 많으니까 조금 투자 비용은 있습니다. 후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또 픽캡의 그 캡 값이 아깝다고 표현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어떤 원장님은 기공소에 얘기해가지고 캡을 분리해서 다시 가져오라 그래서 캡을 재활용하시는 원장님도 제가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캡을 재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인데 위에 캡이 있는 게 핵심인데요. 캡을 달아가지고 기존의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하는 단점인 정확성을 캡을 넣어서 개선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떴을 때 요 캡은 인상제가 물고 나오죠. 그리고 추후에 요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 여기선 표현을 임프레션 바디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구강 내에 끼워져 있는 이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요 캡에 갖다 끼워가지고 정확하게 재위치를 시킬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치부용, 구치부용으로 나오고 이렇게 길이별로, 두께별로 상당히 여러 종류가 구비가 되어 있어서 요거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임프레션 코핑을 끼울 때는 이 전용 포지셔너라는 걸로 끼워가지고 구강 내에 체결을 합니다. 상당히 쉽게 해보시면 상당히 쉽게 체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프레션 코핑의 직경은 기존 힐링 어버트먼트의 직경과 길이에 맞춰서 비슷한 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뭐 반드시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비슷한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코핑을 끼우고 요 위에 캡을 골라서 끼워주고 이 상태에서 인상을 뜹니다. 포지셔너로 임프레션 코핑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캡을 끼우죠. 손으로 딱 끼우면은 딱 들어갑니다. 캡이 인접치에 닿을 경우는 캡을 삭제해야 됩니다. 캡이 인접치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캡을 삭제해서 인접치에 닿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인상을 뜨면 인상제가 캡을 물고 나오고 임프레션 코핑을 빼서 레바놀로그랑 연결한 요 한 덩어리를 여기다 갖다 끼우는 거죠. 그리고 스톤 작업을 해서 모델을 만들면 됩니다. 케네디 클래스 1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양쪽으로 최후방 구치가 없는 케이스죠. 기존 방식은 먼저 인상을 뜬 다음에 바이트를 그날 뜰 수가 없으니까 인상을 보내면은 기공소에서 어버트먼트를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바이트 지그란 걸 제작을 해서 보내주면은 환자를 다시 한번 오라 그래서 그걸 끼우고 인상을 바이트를 떠서 보내주면은 기공소에서 그 바이트를 가지고 그때 비로소 마운팅을 할 수 있고, 마운팅된 상태에서 메탈 프레임을 제작을 해오면은 PFM 기준이죠. 메탈 프레임을 제작해 오면은 메탈 프레임을 구강 내에 끼우고 다시 바이트를 한번 제대로 떠서 보철물 딜리버리하는 4단계 약속이 걸린다면은 피켓 방식에서는 임프레션이랑 바이트를 동시에 떠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트 지그하고 어버트먼트 하는 과정을 건너뛴 채 바로 메탈 프레임 트라이닝으로 갈 수 있어서 환자의 약속을 한 단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게 최후방 양쪽으로 최후방 구치가 없는 케이스에서
인상을 떠서 보내면 이렇게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에 바이트 지그가 끼워져서 오게 되고, 요걸 끼운 다음에 바이트를 뜨죠. 바이트를 뜨고 기공소에 보내면은 메탈 프레임이 오고, 메탈 프레임에서 다시 바이트 떠가지고 보철물을 딜리버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 케이스를 보면은요, 이제 여기저기 좋지 않은 치아들을 솎아낸 다음에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상하게 임플란트를 듬성듬성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치부에 2개 심고, 구치부도 이렇게 2개만 심었고요. 하악에도 임플란트를 심고 GBR을 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인상을 뜰 때가 됐죠. 그래서 이런 임상 상황인데 케네디 클래스 1이죠. 그래서 이때 제가 P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치부에는 전치부용 캡 흰색, 조금 굵은 코핑용 구치부용은 이런 파란색 캡을 쓰시면 됩니다. 인상을 뜨고 바이트를 동시에 뜬 모습이고요. 이게 코핑이 있는 채로 바이트를 뜨고, 그 다음에 메탈 프레임이 왔을 때 요걸 시적을 하고 바이트를 다시 한번 떠서 바이트를 뜨고, 메탈 프레임 끼우고 바이트 뜨고, 최종 보철물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행을 할 수 있었던 사진입니다. 예, 이게 젊은 여잔데 상당히 구강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경제적 이유로 자기는 한쪽밖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 좀 딱한 상황이었는데요.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10번대, 40번대를 치료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때 좀 잘해준다고 발치 후에 바로 그 사켓 프레저베이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그 동종고를 사용을 했는데, 동종고를 쓰고 위에를 뭐 콜라겐 스포진 같은 걸 덮고, 이게 발치 직후의 모습인데요. 이게 잘 안 될 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힐링이 잘 돼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완전히 속에서 무슨 염증 반응이 일어났는지 기존에 있었던 잔존골까지 완전히 다 무너진 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제가 멘붕이어서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깨끗하게 긁어주고 덮은 다음에 CT를 찍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구개측 협측인데, 예, 좀 난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GBR 방법이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를 다 쓰는데, 정말로 내가 이걸 꼭 성공해야겠다. 필사적일 때는 저는 그 네오바이오텍의 그 텐트 스크류와 그 티타늄 메쉬 멤브레인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쪽은 심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에는 하나 심고, 여기는 이제 GBR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GBR을 하기 위해서 텐트 스크류를 심고, 아래쪽에서 레이머스 쪽에서 자가고를 떼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일념하에 자가고를 떼서, 이때 바이오스와 제가 제 기억에 반반 섞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텐트 스크류를 심고 티타늄 메쉬를 덮어서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데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이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노출이 돼도 이게 완전 실패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노출이 전혀 안 된 케이스에 비해서는 골질은 확실히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게 실패는 아니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다시 뼈를 뚱뚱하게 회복을 시킬 수 있었고, 예, 열어보면은 이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 파티클 같은 게 이제 완전히 느낌이 이제 아주 말끔한 느낌은 없습니다만 임플란트를 심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임플란트를 다시 심죠. 수직적 골량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때 그 전에 이제 수평 골량만 늘린 거였고,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수압 거상을 하면서, 예, 상악동에 요만큼 추가로 수직 거상을 하고 치료를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히
이때 이제 P캡 임프레션 코핑을 썼죠. 위아래 동시에 이렇게 코핑을 끼우고 캡을 끼우고 인상과 바이트를 동시에 체득을 해서 치료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그 엔도까지만 하고 말을 안 듣고 안 오다가 한 2년 있다가 이가 결국은 이렇게 돼서 결국 임플란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고 뭐 별다른 케이스는 아닌데, 자, 예, 캡이 인접치에 닿을 때는 캡을 이런 식으로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꺼내서 덴처바로 깎든 아니면 하이스피드의 그 다이아몬드로 깎든 적당히 깎아가지고 항상 캡을 끼울 때는 인접치가 닿지 않는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인상을 뜨면 되겠습니다. 바이트 트레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이트 트레이를 쓰실 때는 그 임프레션 코핑이 대합치하고 닿지 않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만일 닿는다 그랬을 때는 무리하게 바이트 트레이를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픽캡도 그렇고 임플란트 회사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은 이 임프레션 코핑을 뜨면은 임플란트와 바이트를 동시에 뜰 수 있어서 편하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늘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트레이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핑 길이가 있어서 악관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대합치에 닿아서 바이트 못 뜹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랬을 때는 상하 따로따로 뜨시면 되시고요. 바이트를 뜰 수 있는 바이트 트레이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바이트 트레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그게 대합치에 코핑이 닿느냐 안 닿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임플란트 케이스에서도 바이트 트레이로 동시에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란데 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이 젊은 남자인데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세운 치료 계획은 7번은 업라이팅하고 여기 임플란트 하나 심고 여기는 8번이 남아있는데 얼핏 보면은 뭐 뼈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7번 젤에다가 상악동에다가 크레스탈로 뼈이식하면서 임플란트 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여기도 하나 심고. 그래서 일단 47번은 업라이팅을 시행을 했습니다. 뒤쪽에 미니스크를 심고 47번을 뒤로 세우면서 CT를 찍어봤는데 실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여기 이 부분 때문에 뼈가 있어 보이는 건데 사실은 뭐 한 3mm 정도 있을까요? 근데 그 여러분들 7번 상악 7번에 윈도우 오프닝 불가능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쪽에 7번의 윈도우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강 내에서요. 그래서 7번을 만일 라테럴 윈도우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윈도우는 6번 쪽에 형성한 다음에 기구를 뒤쪽으로 넣어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7번에 직접 윈도우 형성하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17번, 27번 임플란트는 가능하면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가는 게 현실적인데 적용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8번을 앞으로 당겨오자라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뼈의 상태는 저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심지 말고 8번을 당겨야 되겠다 하고 환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8번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브라켓을 붙이는 게 아니라 브라켓에 이렇게 커스텀 베이스를 붙여가지고 앞쪽에 미니스크를 심고 이렇게 당겨오면서 7번 업라이팅 한 다음에 임플란트 심고 8번은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P캡 임프레션 코핑을 써서 일단은 여기 이제 임시치아를 넣습니다. 임시치아를 넣고 임시치아에다가 이렇게 T룹이란 걸 접어가지고 7번을 마저 세웁니다. T룹은 처음에 이렇게 패시브하게 접어 넣은 다음에 빼내서 이렇게 와이어로 찝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을 시켜주고 요걸 다시 구강 내에 넣어주게 되면은 7번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치아 상태에서 7번을 마저 세우고 이게 다 선 상태에서 최종 보철물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보면은 이제 8번을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7번 대신 잘 썼던 케이스였습니다. P캡 코핑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논문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그냥 요거만 보면 됩니다. 딱 보면 이제 아시죠? P캡 코핑, 트랜스퍼, 그러니까 픽업 코핑, 트랜스퍼,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표현한 이 픽캡 방식이 꽤 정확합니다. 보면 이 길수록 에러가 높은 건데 트랜스퍼 타입 확실히 좀 에러가 많죠.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는 이 하이브리드 타입이 그냥 얼핏 봐도 픽업보다는 뭐 좀 에러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트랜스퍼 인프레션 코핑보다는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제는 트랜스퍼 인프레션 코핑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